여러분들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달쯤 되면요.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꾸 평가하는 의도를 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생각을. 알았지?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면 너희들의 변별을 줄 수 있을까? 틀리게 하려면. 일단 평가원도 의식은 하잖아. 선생님도 커뮤니티 반응 의식하듯이 평가원도 이게 괜히 뭐 지연만 계속 두드려내면은 애들한테 욕먹잖아. 그럼 얘들도 욕 안 먹고 애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변별력을 실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보던 자료는 익숙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게 느껴지지만 똑같은 선지를 물어보더라도 자료가 신선하면 이건 뭐지? 하면서 거기서 이미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원 과정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왜 난이도를 줄 수가 있느냐? 바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19번에 왜 우주비행 복사 경로 있지? 그런 식의 문제들인 거지. 물론 그 문제는 사실은 해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이건 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풀어서 맞는 애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자료를 해석해서 푼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선생님 경험상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문제인 거야. 이게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 힌트가 주어지게 되면 난이도는 내려가요. 그럼 이 그림은 지금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게 원래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다시 재창조해서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난이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이야. 알았니? 그럼 쌤 더 없어요? 있죠.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무시한데 우리 지구학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게 뭐냐? 차라리 계산 빡세게 하고 자료 해석 빡세게 하면 좀 덜 무서운데 그냥 뜬금없는 지역. 갑자기? 그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옛날에 2017학년도 평가 문제처럼 갑자기 자료에 온대저기압 그림 하나 딱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온대저기압은 무슨 계절에 가장 자주 오냐. 얘들 다 틀렸거든요. 정확히 이거였어요. 우리나라의 온대저기압은 여름철과 봄철 중에 언제 더 자주 나타나느냐. 이거 어떻게 맞춰요? 틀리는 거지. 그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은 더 공포스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지?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니까. 근데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지엽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는 나올 수 있어도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알았지? 왜냐면 이거 선생님 내피셜이긴 한데 6평 출제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갖고 얘 내보니까 문제 잘 내네. 9평에서 이제 또 엔트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9평 딱 내고 이 중에서 또 이제 제일 괜찮게 된 애들 다시 수능장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장 가면 결과적으로 자료에서로 때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엽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근데 그 지엽은 지금 정리할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교과서라든가 수능 특강 EBS 다시 보면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지금부터 지엽에 얽매이면 점수 안 나온다고. 지금은 자료 해석 위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나중에 파이널 테크트리 할 때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